네, 안녕하세요. 중등 세계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역사단 최태성!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 한 바퀴 서클 한번 삥 돌았어. 한 바퀴 삥, 그 기원전 시대를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저쪽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다시 기원 후야. 이제 기원 전 했으니까 이제 기원 후. 지금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1년, 2년, 3년, 4년 그 기원 후에 어떤 모습들로 오게 되는지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시 중국, 인도,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저쪽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로마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또 한번 훑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 역사, 이 교과서의 방법은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쪽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훑어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의 발전과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 중국사를 배울 때 어느 시대를 배웠냐면 중국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분열과 통일을 이루는 시대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분열과 통일. 그래서 이 진나라가 통일을 했고 금방 오래 못 가요. 금방 무너지고 한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한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통일기였다면 이제 다음부터는 분열기야. 중국은 항상 통일, 분열 이런 식이죠. 오늘 배울 시간은 바로 분열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한나라 이후에 분열기를 배운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그 분열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죠? 자, 기억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삼국시대.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소설 삼국지.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때는요 삼국지를 읽지 않았다? 글쎄 거의 그런 일은 삼국지는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을 이렇게 멀뚱멀뚱 뜨면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뭘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요즘은 워낙 이 게임기 또 놀 게 많은 거라. 우리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논다면 무슨 노는데 책을 봐. 근데 왜냐면 재미난 게 이 소설이니까 재미난 게 그때 그저 그냥 푹 빠져든 게 게임이 없으니까 푹 빠진 게 이런 소설이었거든. 삼국지는 끝내주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삼국지를 다들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또 잘 이렇게 모르더라고. 게임 삼국지는 알더구만. 게임 삼국지는. 바로 그 삼국지. 그 배경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한나라 이후에 지금 후한 멸망 후에 위초고.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 삼국지를 봤을 때 저는 촉편이었어요. 촉편. 왜? 촉에 유비가 있고 내가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제갈공명이 있고 여기 유비관은 다 있으니까 총나라 이겨라 했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잖아. 난 조조가 미웠어. 그런데 또 조조의 관점에서 또 이 삼국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더라. 어쨌건 위촉으로 분열시기야. 근데 그거 알아? 생뚱맞게 위초고 어디가 삼국을 통일했을까? 위도 아니요, 촉도 아니요, 오도 아니고 갑자기 진나라가 등장하면서 진나라 통일을 해요. 그죠? 위초고 진의 삼국 통일 이런 흐름. 하지만 이 삼국 통일도 의미가 없음. 왜? 다시 분열이니까.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진나라가 북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쫓겨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진의 이제 보세요. 지금 바로 이게 5호 16교국이라고 하는데 이 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랑캐야. 5개의 오랑캐. 이게 이제 북쪽에서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6개의 시대. 자, 진의 혼란. 북방의 5민족 5호가 16개국을 건국을 했다. 화베이 지역을 지배하는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고 있더라. 자, 화베이 지역의 한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나라. 이 한족들이잖아. 이 한족들이 이제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동진을 건국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 시대를 서진시대다. 서진시대다라고도 해요. 서진에 있다가 오호, 공격, 이런 오랑캐들의 공격. 사실 근데 오랑캐라고 하는 표현도 지극히 중국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잖아. 오랑캐. 우리도 오랑캐래. 중국이 우리도 오랑캐래.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나쁘잖아. 여기도 지금 내가 지금 오랑캐들의 공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중국의 관점을 내가 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랑캐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지? 근데 그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5호 16국의 어떤 시대가 열렸고 결국 이 한족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더라. 계속 분열기야. 위초고 시대를 지나서 또 5호 16국 이런 시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분열기. 그리고 5호 16국을 지나서 남북조 시대. 자, 선비족의 북위가 화베이 지역을 통일하더라. 선비족의 북위가 화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북 지역이야. 북쪽을 얘기하는 거야. 북쪽 지역을 통일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쭉 잘라가지고 이쪽은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이게 오랑캐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남쪽은 지금 한족들이 쫓겨 내려온 거야. 그런데 이 오랑캐들의 나라를 지금 바로 북위란 나라가 지금 통일을 시키더라. 오케이. 5호 16국 위진.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지금 위초고 중에서는 위가 제일 셌거든. 결국 이제 위쪽으로 이제 많이 조조의 나라. 위쪽으로 쏠린다고. 그래서 진,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진, 그 다음이 밑으로 내려왔던 한족의 남조하고 위에서 밀고 내려왔던 오랑캐의 북조하고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연결된다라는 거야. 분열의 시대야. 요거를 이제 통일한 나라가 이제 수나라가 될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위진 남북조 시대란 바로 위초고의 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위초고에서 제일 힘이 센 건 위였지만 전국에 통일시킨 건 진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족이 밑으로 내려와서 남조를 형성하고 그 북조에는 오랑캐가 밀고 내려왔잖아.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북조가 열리더라. 그 북조를 선비족의 북위 오랑캐가 있다 그랬잖아. 5개의 오랑캐 그 중에서 한 오랑캐 선비족의 북위가 화북지역, 이 북쪽 지역을 통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선비족의 북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런 정책을 펼친다. 적극적인 한화 정책. 불꽃 한화. 프로야구 구단의 한화가 아니고요. 이거 뭐냐면 한족처럼 되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쳤더라. 요 얘기가 지금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효문제가 선비족 복장이라든지 언어를 금지하고 중국식 성을 쓰도록 강요를 한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유가 있지. 왜냐면 지금 오랑캐가 밀고 내려와서 이 화북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한족들이 일단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지배층들이 한번 내려갔겠지만 대다수의 한족들이 남아 있을 거야. 이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의 인원수가 많잖아 지금. 많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한족과 같이 생활하면 얘들 좀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효문제는 생각을 한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그 선비족이 지금 존재하고 있나? 쉽지 않지.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하고 자신의 글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거는 존재 자체를 그냥 지울 수 있는 정말 이제 이런 걸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의 한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신이 있다는 것 이걸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왜? 역사에서 그냥 소멸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 말과 글과 역사는 중요한 거야. 어쩌면 이 당시 그 북조에 있었던 이 효문제 이거 한화 정책을 보면서 그냥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이게 존재의 가치가 이게 그때는 뭐 당시에는 어떤 그 지배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괜찮을까?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보자고. 아, 그래서 우리의 글과 말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흔적도 없이. 어쨌건 북이의 효 문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썼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기. 자, 이제 쫓겨내려온 남조야. 남조. 동진의 뒤를 이어 여러 한족 왕조가 이어진다고. 여러 한족 왕조가 이어지는데 선진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강남 지방을 개발하더라. 왜냐면 강남 지역이 사실은 이쪽 지역이 좀 더 이 북쪽에는 어느 강이 흐르지? 황허강. 남쪽에는 양쯔강 이렇게 흐르는데 북쪽 쪽이 사실은 농사 짓긴 좋지. 덥고 습하고 이제 그러니까 농사 짓긴 좋지.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늪지대라서 이게 개발이 잘 안 된 상태라고. 근데 이제 한족들이 밀고 내려오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강남 지역이 이제 슬슬 개발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위진 남북조 시대에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위초고 나라 있었는데 이 나라를 진나라가 한족이 통일했어. 그런데 오호가 침범했네. 한족 밀려 내려왔네. 그래서 남조를 형성하고 있었고 위에서 공격했던 그 오호 오랑캐들이 바로 북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지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어떤 사회적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게 뭐냐면 구품 중정제라는 게 실시가 돼. 자, 구품 중정제. 이건 뭐냐면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한나라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관리들 선출했냐면 향거리선제. 한나라 때는 그 이끌고 있었던 지배 세력이 호족이라 그랬거든. 호족. 내가 얘기했지? 아주 잘난 그런 족속이다라는 거야. 대토지를 가지고 있어. 이 호족들이 중앙 관직에 올라가는 방법들이 바로 향거리선제야. 그러니까 향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선출해 가지고 올리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런 방법. 그런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 오면은 이 향거리선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그 유력자들이 자기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중앙에서 구품 중정제, 중정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을 딱 보고 이제 최태성이 있는 거야. 최태성 아주 좋아. 그러면 최태성은 일품이요라고 추천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관직에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일품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 아래에서 출발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일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저 지방에 그 호족 중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홍길동을 딱 봤는데 최태성보다는 좀 떨어져. 홍길동 씨 죄송합니다. 어쨌건 최태성보다는 떨어져. 삼풍이요 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거야. 그러면 3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도 출발해. 쭉 출발하다가 3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추천 방식을 중정제. 그러니까 향거리선제는 지방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거였다면 구품 중정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중정관이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발탁해서 끌어올리는 거지. 좀 차이가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에서 중정관이 파견됐어. 파견됐는데 누구를 추천하겠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실세, 호족. 그 호족을 추천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다 힘이 있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호족이 서로를 관리를 추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고. 결국 유력한 과문이 중앙 관직을 독점하고 세습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벌기조 형성장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호족들이 이 구품 중정제에 의해서 중앙 관직으로 올라와서 이걸 아예 독점을 하면서 세습을 해버리는 거야. 즉 문벌귀족이란 호족의 중앙 관료화된 모습, 호족의 중앙 관료화된 모습이 바로 문벌귀족이다. 구품 중정제에 의해서 이 호족들이 한대의 호족들이 바로 문벌귀족화, 중앙 귀족, 중앙 관료화되었다라는 거지. 자, 잘 봐. 위진 남북조 그리고 수당.
통일왕조지. 이 시대의 지배층은 바로 문벌 귀족이야. 문벌 귀족이야. 바로 구품 중정제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제 순환 때 오면 이제 이 구품중재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과거제로 바꿀 거고 나중에 할 거고 어쨌건 이런 방식에 의해서 호족들의 중앙관료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하더라. 문벌 귀족이라고 하더라. 벌쪽 대를 이어서 계속 귀한 족속이 되는 건 세습화된다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자, 구품 중정제는 향거리 선제와의 차이점. 이야기. 한나라 때는 향거리 선제, 바로 위진남북조 때는 구품 중정제. 너무 중요해. 한대는 향거리 선제, 위진남북조 시대는 구품 중정제. 조금 더 나가면 수나라 때부터 이제 과거제가 시행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했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 한번 볼까? 자, 북위. 북조에 있는 북위. 자, 지금 균전제라는 게 실시가 돼. 균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는 균전제. 여기 이제 실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호족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 지금 빈부의 격차 많아지고. 그래서 이 어쨌건 이 오랑캐들이 이제 이 북쪽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개혁이 필요했겠다라고 하면서 시행했던 게 바로 이 균전제.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이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겠지. 자, 그런데 이 북쪽 지역에 살다가 쫓겨 내려왔던 사람들, 이 남조에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사람들은 한족의 선직 농업 기술로 농업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다. 왜냐면 양쯔강 유역에서 지금 농업 기술 개발시키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오케이. 그런 거 이해하면 되고. 특징. 계속되는 전쟁으로 사회가 혼란했고 종교에서 어떤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더라. 위진남북조 분열의 시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싸우고 막 5호 16국 16개의 나라 나와. 엄청 복잡하잖아. 그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어떤 종교에 귀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떠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종교가 많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한나라 때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돌아갔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위진남북조 시대는 좀 유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굉장히 규범을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정신적 위안을 좀 찾고 싶은 어떤 그런 종교들이 많이 나오더라. 자, 먼저 불교.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 거대 석굴사원 건립, 둔왕, 윙강, 룽먼,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도 전파하더라. 특히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금 북조고 이게 남조잖아. 그지? 특히 불교가 이 북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랑캐들이 이게 좀 이 오랑캐들이 좀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 불교를 만나면서 좋았나 봐. 뭐 저라면 또 이렇게 극락세계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특히 불교가 다른 종교도 많이 발전하는데 특히 불교가 이 북조에서 굉장히 많이 성행하더라. 그래서 지금 둔왕, 윙강, 룽먼이라는 게 다 이 북쪽에서 이런 석굴들이 대거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또 고구려 백제에도 좀 이 불교가 또 전래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위진 남북조 시대는 우리나라의 어느 시대면 삼국시대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중국도 삼국시대, 우리도 삼국시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저쪽은 위초고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식으로 삼국시대가 전래되고 있었다. 같이 가는 거야. 물론 이제 위초고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진 남북조로 연결이 될 거고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이 두 관계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자, 다음 도교. 불교 말고 특히 이 남쪽에서는 또 도교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해. 이쪽에 내가 지금 불교가 굉장히 많이 성행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특히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야. 뭐 남쪽에서는 불교가 안 발달 그런 얘기는 아니야. 상대적으로 도교도 많이 발달하는데 그런 거 같아. 좀 쫓겨 내려왔잖아. 전쟁에서 져가지고 좀 쫓겨 내려온 거잖아. 그지? 인생 뭐 있어. 뭔가 어떤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우린 졌어. 졌는데 인생 뭐 있어. 그냥 자연에 묻혀서 신선처럼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도가사상과 민간신앙. 왜냐면 도교라고 하는 건 신선이거든. 신선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 도가사상과 민간사상의 결합, 종교로 발전 도교의 불로장생술. 죽지 않아.
의학과 약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왜? 죽지 않는 기후에서 뭐 불로초를 먹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걸 하니까 어떤 것이 불로초요? 라고 하면서 이 약초들이 굉장히 발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의학과 약학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다음에 청담 사상. 청담 어학원이 떠오르지? 그냥 깨끗함을 연상하면 돼. 깨끗한 어떤 그냥 초에 묻혀서 그냥 신선처럼 살고 싶어 어떤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을 추구. 중림치련. 대나무 그 숲속에 탁 들어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시 쓰고 바람 쐬면서 사는 모습. 7명의 현자들 뭐 이렇게 해서 중림치련 이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지금 도교적 분위기. 뭐 도교나 청담이나 중림치련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조 쪽에서는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시대에 대한 불만, 중앙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만, 나 이런 거 아유 관심도 없어. 그냥 자연에 묻혀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여기는 발달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귀족 문화의 발달. 어쨌건 이 위진남북조는 귀족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문벌 귀족의 시대라고 그랬잖아. 강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귀족 문화 발달. 왜냐면 남쪽에서 지금 양쯔강 유역에서 농업 생산량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농사짓기 굉장히 좋거든. 여기가 조건이 좋거든. 그러니까 넉넉한 거야. 넉넉하니까 일 안 해도 지배층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술 한잔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야. 뭐 사실 뭐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지 뭐. 그지? 아유 좋겠어. 자, 이 당시 어떤 그 그림 유명한 사람 고개지, 그 다음이 도연명의 시, 그리고 왕희지. 뭐 지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네 이게. 위지 하니까 지자가 맞나? 고개지, 왕희지, 도연명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림이나 글씨, 시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빛내고 있더라. 귀족 문화의 발달.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자, 지금 후한의 이후 그 황건적인 난이 있었잖아. 그 황건적인 난을 딱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위, 촉, 오 이런 나라 등장했고 위나라가 셌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결국 최종적 주인은 진나라야. 그래서 위진.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 오랑캐, 오호들이 막 쳐들어오네. 쫓겨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남조, 오랑캐들이 밀고 내려와서 고대를 차지했지. 이게 북조. 그래서 남조와 북조의 위진, 남북조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북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그 유목민족들의 어떤 그 강인함, 건강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적인 어떤 색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남조 같은 경우에는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 도피야. 그냥 자연에 묻혀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도교들이 좀 굉장히 상당히 발달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다? 중정관, 즉 구품 중정제에 의해서 추천, 품을 딱 매겨가지고 중앙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호족의 중앙 관료화가 되면서 문벌귀족화되더라라는 이야기 그것도 기억해 두면 되고 그 오호 중에서 밀고 내려와서 이 북이 이 북조를 통일했던 그 북이 효문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행했다. 요 정도가 이 위진남북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오케이? 자, 여기 맞춰서 별책이 한번 해보자. 자, 출발! 오케이. 자, 이렇게 또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분열의 시기를 살펴봤어. 자, 내가 얘기했지만 중국은 분열의 시기 다음에는 어떤 시기다? 통일의 시기. 다음 시기는 이제 통일의 시기가 되는 거야.
이 통일이 되면 우리 좀 힘들어져. 항상 그랬어. 중국이 분열될 때는 우린 좀 잘 나가고 중국이 통일될 때는 우린 굉장히 좀 위기가 있는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 자, 과연 중국 이 위진남북조를 최종적으로 통일한 나라는 어디일지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